어떤 작품을 깊이 좋아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 작품 한 페이지를 넘겨갈 때마다 이 작품의 끝이 다가온다는 생각에 볼 때마다 아쉬울 정도로 좋아했던 작품이 있나요? 저에겐 그런 작품이 바로 다다다입니다. 사실 다다다를 제가 처음 본 이후로 거의 20년 가까이가 흘렀고 78화 분량의 애니메이션은 20번 이상 돌려봤으며 9권짜리 만화를 대여점에서 또 이거 빌려가냐고 물어볼 정도로 읽었으니 이 글의 초고에서는 그 이야기를 조금 다뤄볼까 했습니다만 20대 중반을 훨씬 넘은 아저씨의 순정 만화 이야기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빠르게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만화명 우리 아기는 외계인, 애니명 다다다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연재된 작품입니다. 실제로 우리 아기는 외계인 1화를 보면 세상은 세기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때 같은 세기말 감성이 있어요. 당시 NHK에서 우리 아기는 외계인이 연재되던 중에 이거 괜찮은데? 하고 바로 애니화를 해서 만화 연재와 애니 연재가 동시에 진행되었어요. 요즘에도 완전히 안 난 만화를 애니화하는 경우는 있지만 보통 그런 경우에는 소드마스터 야마토 엔딩이라고 우리의 미래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같이 물정 넘기는 것을 선호하거든요. 하지만 다다다는 쿨하게 엔딩까지 동시에 달렸습니다. 만화의 분량이 없으면 오리지널 스토리로 땜방에 가면서 달렸어요. 게다가 애니메이션은 마스터피스라고 불려도 손색이었습니다. 애니판은 원작의 캐릭터성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도 독자 스토리로 캐릭터들을 풍성하게 만들어준 덕분에 만화책을 읽다 보면 오히려 만화판이 애니판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볼 수 있어요. 만화판 우리 아기는 외계인과 애니 다다다를 모두 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둘은 처음부터 장르가 묘하게 다릅니다. 만화는 일상물 요소가 있는 러브 코미디, 애니는 러브 코미디 요소가 있는 일상물이죠. 남자 주인공인 사이온지 카나타를 보면 쉽게 비교가 가능한데요. 만화에서 카나타는 공부, 운동 만능에 교우관계도 좋고 학급 반장도 맡고 팬클럽도 몰고 다닙니다. 90년대 순정 만화 남주 느낌이 와박나죠? 애니판에서도 똑같긴 한데 둘의 행동거지가 약간 달라요. 만화에서 카나타는 90년대 남주답게 미유를 당황시키는 도발적인 멘트도 날리는 전형적인 왕자님상의 캐릭터라면 애니에서의 카나타는 좋게 말하면 친근감이 있어졌다고 할까요? 저는 애니판의 카나타가 더 마음에 듭니다. 만화에서는 카나타가 생동감이 없는 왕자님 캐릭터라는 기고로만 보였는데 애니판에서는 훨씬 표정이든 대화든 캐릭터성이 풍부해져서 카나타라는 캐릭터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만 같았거든요. 애니판의 대성공 덕분인지 그냥 작가의 소재 고갈인지 만화판도 후반으로 갈수록 기존의 전형적인 신종 만화 문법에서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권에서 4권에 미유를 좋아하는 역할엠용 모브 캐릭터나 다름없는 하나코마치 쿠리타라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이 꼬맹이의 오빠죠. 이 쿠리타와 사촌인 크리스틴까지 해서 나름의 사각관계를 형성하면서 스토리를 이끌려고 한 듯 합니다만 4권 이후로 쿠리타는 얼굴도 안 보입니다. 만화에서는 그 뒤로 흔히 일상물에서 전개되는 담력 체험 이벤트 와 바다다 이벤트를 이용해서 극을 전개하는 것으로 보아 만화판이 애니판의 스타일을 따라갔다고 볼 수 있죠. 결말은 애니판과 만화판이 서로 완벽하게 다르지만요. 이는 추후에 이야기합시다. 지금까지 만화든 애니든 둘 중 하나는 보셨을 분들에게 통할 이야기였고 다다다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스토리를 정리하자면 부모님이 나사 연구원으로 미국으로 가버리고 혼자 남겨진 코즈키 미유가 엄마 친구 아들인 사이온지 카나타의 집에 얹혀 살게 되는데 와중에 카나타의 아버지도 수행을 한다고 집에서 떠나요. 그 와중에 하늘에선 UFO가 내려오고 그 UFO에서는 외계인 아기와 그 아기를 돌봐주는 베이비시터이자 애완동물인 시터페트 완냐 그렇게 넷이서 어영부영 사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1화 내용이에요. 꽤나 위험한 스토리죠. 어디 남녀가 7세 이후로는 동석에 있지 말아야 할 것을 어른도 없이 둘이서 살아가려고 하는가 싶은 스토리예요. 솔직히 우리 아기는 외계인이 조금만 더 고연령층으로 대상을 잡았으면 좀 더 도발적인 전개도 가능했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는 것이 이 작품의 매력입니다. 일견 섹슈얼할 수도 있는 소재지만 그런 냄새조차 풍기지 않죠. 사실 이 만화의 핵심은 동거가 아니라 함께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함께 이 만화의 매력을 되돌아보도록 하죠. 순정 만화의 주인공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효녀 스타일의 몰입형 주인공과 소수지만 캐릭터성 확실한 독립적 주인공이 있어요. 전자에는 이누야샤의 카고메, 월간소년 노자키군의 파라스, 후자에는 오랑고교 호스트부의 하루이가 있겠네요. 미유는 전형적인 몰입형 캐릭터입니다. 특징을 꼽을래도 전혀 없어요. 심지어 캐릭터도 대충 만든 게 티가 나는 것이 흑발로 하면 톤을 많이 붙여야 된다고 금발로 했대요. 몰입형 주인공은 그 자체로 장점은 아닙니다. 흔한 것을 장점이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미유가 몰입형 주인공인 것이 장점인 이유가 있죠. 사실 악역이랄 것이 없는 이 작품이지만 악역 중에 악역을 꼽자면 역시 양가 부모님입니다. 미유에게 잠깐 몰입해서 봅시다. 나는 15살이고 갑자기 부모님이 미국에 간대요. 근데 넌 여기 남으래요. 엄마 친구 집에 맡기겠대요. 이것만으로도 싫죠? 근데 그 집에 동갑인 남자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아빠도 한동안 집을 나갈 거래요. 이것만 해도 막막해서 미쳐버릴 것만 같죠? 미유는 낯선 곳에 떨어진 이방인이에요. 지금부터 살아야 할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죠. 그 뒤에 루우와 완야가 내려와서 오히려 긴장감이 풀어지는 효과가 있지만 1화
1화에서 나오는 카나타와 미유가 다투는 부분만 해도 미유가 상당히 불쌍합니다. 그 와중에 외계인 아기도 키워야 하고 처음 보는 남자애랑 사실상 같이 양육을 해야 한대요. 미유는 웬만한 만화를 통틀었어도 현실적인 영역에서 가장 불쌍한 캐릭터로 보입니다. 잠깐만요, 미유의 부모님은 못된 사람인가요? 카나타는 완벽계의 주인공인 만큼 작품 초반에는 미유만 불쌍해 보입니다. 하지만 극이 진행될수록 이쪽도 만만찮은 고통을, 그것도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죠. 얘도 사실 처음 보는 여자애가 우리 집에서 사는데 아빠가 날라버린 애입니다. 미유의 부모님은 호쇼 스님에게 맡기기라도 했지 이 아빠는 그냥 런했어요. 애니판에선 미캉 선생님한테 맡겼지만 만화판에선 그딴 거 없습니다. 카나타는 1화의 그 난리 동안 겪은 것이 아닙니다. 카나타는 이미 어머니를 잃은 아이예요. 카나타가 좋아하는 음식도 그 외의 많은 이벤트도 카나타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형적인 순정 만화의 문법이긴 해요. 완벽해 보이는 남자 주인공에게 의외의 귀여운 모습, 약한 모습을 알게 되고 더 매력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 흔한 서사이긴 하지만 이 작품은 루우 덕에 더 특별해집니다. 작품이 러브 코미디지만 루우의 역할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루우 덕분에 다다다는 특색 있는 인물관계를 정립하죠. 바로 유사가족입니다. 루우 역시 시공의 폭풍, 아니 시공의 균열에 말려들어서 엄청 멀리 있는 행성이 지구에 불시착하게 되죠. 이 아이도 부모님과 떨어진 가족을 잃은 아이입니다. 부모님의 욕심 때문에 방치된 소년, 소녀와 부모와 생이별한 아기가 모여서 또 하나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고 남이었던 이들은 남이 아니게 됩니다. 완냐에 대한 이야기를 빼먹을 수 없죠. 은근히 작품 외에서도 무시당하는 느낌이 완냐. 사실 완냐는 만능 시터패트입니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영역에서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뭐냐면 개연성을 대충 땜빵이 주는 사기 캐릭터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갑자기 놀러왔다? 부모님이 없는 것을 들킨다? 미유와 카나타 이벤트가 필요한데 루우를 봐줄 사람이 없다? 중학생이 무슨 가설 다 해? 다다다의 도라에몽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죠. 대충 개연성이 안 맞으면 완냐가 다 해주거든요. 완냐의 존재는 러브 코미디로서 선택과 집중을 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완냐가 맡고 있는 가사노동이나 언제나 아이를 데리고 다녀야 하는 육아의 고충들은 완냐가 해결해주는 만큼 아이로 연결된 두 사람의 싱숭생숭한 감정 묘사나 같은 집에서 이성 둘이서 산다는 신혼 판타지에 가까운 스토리를 마음껏 풀어낼 수 있죠. 위의 스토리가 말로 설명하니까 좀 이상하게 보인다고요? 어디 망측하게 중학생 둘이 살면서 신혼부부처럼 지내냐고요? 여러분, 결혼은 섹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전형적인 보이미칠걸 장르인 다다다이지만 루우의 존재 때문에 작품은 특별함을 가집니다. 첫째로는 SF적 요소는 루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루우가 없었다면 야보시도 와루와루단도 못 만났겠죠. 루우는 작품의 재미 요소를 한껏 끌어올려줍니다. 언제나 사건의 시작은 루우니까요. 루우가 있기 때문에 이벤트에서 판타지적인 요소를 삽입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대충 루우의 초능력이 했다거나 루우와 같이 가져온 외계 물건이 했다고 하면 되니까요. 둘째로는 공동체가 아닌 가족이라는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만약 비슷하게 서로 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끼리 같이 지낸다면 가족으로 보이진 않겠죠. 친구들이나 공동체에서 머물겠죠. 나름 가족적이라고 할 수 있는 원피스의 밀짚모자 해적단도 다다다에 비하면 가족보다는 공동체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루우 덕분에 세 사람은 가족이란 관계로 정립되고 아주 독특한 매력을 가지게 됩니다. 엄마랑 아빠가 서로 연애도 결혼도 안 했는데 엄마 아빠야. 이는 다른 순정 만화 작품들과 다다다를 차별화해주죠. 순정 만화에서 남녀는 연인 혹은 연인에 준하는 특별함을 가지지만 카나타와 미유는 서로가 루우 아빠, 루우 엄마거든요. 그렇게 긴밀하고 특별한 사이지만 막상 서로는 서로를 특별하지 않다고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만큼 연인과 가족 사이에 애매한 감정선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는 많은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애니판에선 더 많이 나오고요. 호로스 산타처럼 자체적으로 매력적인 인물도 나오고 학교에서도 늘 사건을 가져다주는 친구들도 많으며 단역, 조연 모두가 각각의 스토리를 가지면서 미유와 카나타를 둘러쌉니다. 그 중에는 히카리가 오카처럼 둘의 관계 사이에 침투하려는 친구도 있죠. 하지만 이런 군상들 사이에서 미유와 카나타가 특별한 이유는 같은 비밀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비밀은 사이온지사의 내 가족이죠. 후반으로 갈수록 인물은 많이 나오고 일상 코믹물에 가까워짐에도 불구하고 순정 만화라는 특징을 잃지 않게 해주는 것은 카나타와 미유가 공동의 비밀, 불만의 추억, 서로의 아픔을 알아가는 기억들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약하게는 언제나 함께 루우를 보살펴야 하고 주변으로부터 루우를 숨기고 지켜야 하는 공동의 과제가 있으며 스토리를 관통하는 주제로는 카나타가 어릴 때 돌아가신 어머니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의외로 약한 카나타, 그리고 루우를 키우며 어머니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가는 미유가 카나타의 뛰어버린 어머니의 자리를 점점 채워가는 것까지 둘만의 비밀로 시작해서 둘의 추억으로 완성되는 이야기이기에 비록 애니 끝까지 서로에게 고백 등으로 사랑을 확인하는 이벤트는 없을지라도 연애 이상의 특별함을 서로가 갖고 있다는 것은 다른 순정 만화와 차별화된 몽글몽글하면서 편안한 매력을 제공해줍니다. 순정 만화의 주제가 모성이라니 주인공이 남주의 비어버린 모성을 채워준다는 게 굉장히 독특하죠.
가족을 잃은 사람들끼리 서로를 채워주고 있던 관계지만 언젠가 그들은 이 불안정한 관계가 끝날 것이란 것을 잘 압니다. 다다다는 일상물이지만 사자의 상시공이 아닌 스토리물이만큼 한화가 지나갈 때마다 루우의 부모님들이 지구를 향해 오고 있죠. 루우의 부모님이 지구를 향해 거의 다 오는 그때 미유의 어머니도 임무를 끝내고 돌아오기로 되어 있고 마침 호쇼 스님도 돌아오기로 합니다. 막연히 다가오던 이 가족의 끝이 완결로 치닫을수록 실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함께하던 아침도 함께 가던 등굣길도 아니 이 유사가족도 뿔뿔이 흩어지겠죠. 이 이별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독자에겐 불합리하게도 느껴집니다. 저희는 코스키 미유가 이곳에 살기 전의 일을 모르고 사이온지에 사는 미유에게만 이입해왔잖아요. 이제는 원래대로 돌아가자고 하지만 독자는 사이온지에 있는 미유밖에 모른단 말이죠. 마음대로 사이온지에 데려다 놓은 부모님이 완전히 적응하고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하니까 이 생활을 갈무리하라니 부조리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끝이 있기에 그들의 관계는 더 유니크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언젠가 서로 헤어져야 할 날이 온다는 대전제 때문에 함께 있는 시간이 더욱 소중해지고 단순히 연애만을 다룬 순정 만화가 아닌 만큼 정들었던 관계를 잘 마무리하고 끝을 받아들이는 미유와 카나타의 성장도 작품의 매력이죠. 관계의 끝은 항상 안고 있던 비밀의 끝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친구들에게 숨겨하던 루 그리고 자신들에 대한 비밀을 친구들에게 털어놓고 처음으로 숨김없이 지금까지 안 나온 친구들과 편안하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며 미유는 이제 잠깐이지만 소중했던 순간의 끝을 마주하러 갑니다. 사실 이 다다다의 엔딩은 애니판이 만화판보다 훨씬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만화판에서는 이미 4권에서 크리스틴에게 루우와 본인들의 비밀을 공개해버리거든요. 대단원에서 비밀이 공개되어야 맛이 사는 만큼 이런 전개는 좋지 못하죠. 애니메이션 제작팀도 이 때문에 이 전개는 과감하게 삭제한 게 아닌가 싶어요. 만화판에서 건질 것은 카나타와 미유의 키스신 그리고 고백 정도지만 이것도 굳이 없는 쪽이 좋지 않나 싶어요. 이미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데 그걸 확인하는 작업은 사족처럼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루우가 떠난 뒤 애니판에선 미유도 사이온지를 떠나는 후일담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다다다의 하이라이트라고 봐요. 그런데 만화판에서는 이 장면이 없다는 거 미유의 가족이 그냥 사이온지 옆으로 이사와버립니다. 겨우겨우 이별을 받아들였는데 갑자기 PPAP와 센즈 이런 느낌이라 썩 좋지 않아요. 끝이 있음을 알고 있기에 아름다운 이별로 작품이 유종의 미를 거둔 만큼 애니판에 루우와의 재회는 여운을 깊게 주죠. 하지만 미유가 사이온지에서 이사간 이후로 어떻게 되었을까, 루우와 재회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 같은 것을 다 본 이후에 상상하는 것도 물론 재밌었지만 저는 그 작품을 읽고 보던 그 순간순간들이 더 아쉬우면서도 소중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작품을 깊이 좋아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 작품 한 페이지를 넘겨갈 때마다 이 작품의 끝이 다가온다는 생각에 볼 때마다 아쉬울 정도로 좋아하던 작품이 있나요? 저에겐 그런 작품이 바로 다다다입니다.